저희 약국에 자주 오시는 친한 단골 50대 여성 고객님 한 분 계세요. 얼마 전 그분이 오시자마자 웃으면서도 조금은 창피한 듯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진짜 변비 막히는 줄 알았어요. 며칠을 못 보다가 한 번에 쏟아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변비가 좀 힘들어하는 거 있죠?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 일주일 가까이 변을 못 보다가 배가 너무 더부룩하고 속이 꽉 막힌 느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 일찍 화장실에 갔답니다. 근데 이게 웬걸? 변이 너무 딱딱하고 양도 많아서 힘을 주다 땀은 뻘뻘, 얼굴은 빨개지고 보고 나와서 몸에 힘이 쫙 빠졌다고 해요. 그분은 평소에도 아이들 등교 전이나 외출 전에는 절대 변을 못 보고 여행만 가면 3, 4일은 꼭 못 보는 여행 변비까지 있었던 분이었어요. 약사님, 변비 진짜 오래되니까 변 보는 게 겁나요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오래 쌓인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장 폐색이나 장내 독소 축적, 심하면 장염, 폐혈증 같은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장 마사지하고 변비약 먹어도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지, 변비가 심해지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단골 환자분에게 추천해드린 방법, 오래된 변비에 근본적인 도움을 받은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비는 많은 분들이 그냥 화장실에서 조금 힘든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그 불편함이 일상에 스며들어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배는 늘 더부룩하고 심하면 식사량까지 줄어 체력도 떨어집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배가 불룩 나와서 살찐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대장 안에서 오래 머문 변이 장내 유해균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이때 생기는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피부 트러블, 입냄새, 두통, 피로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장 폐색, 치질, 치열, 장염, 장천공, 나중엔 폐혈증까지 이런 합병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변 좀 시원하게 보고 싶다는 차원이 아니라 변비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가 심하면 이렇게 하죠. 물을 많이 마시고 아침마다 장 마사지하고 섬유질 많은 음식 챙겨 먹고 심하면 약국에서 변비약도 사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매일 이렇게 노력하는데 변비가 금방 다시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변비의 원인을 겉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하고 계신 방법들은 잠깐 변을 나오게는 하지만 정작 변비를 만드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내 몸을 불편하게 하는 변비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장에서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문제입니다. 정상이라면 음식이 소장을 지나 대장에 들어올 땐 물기가 충분해서 부드러운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변비가 있는 분들은 대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분이 마치 젖은 수건을 바짝 말리듯 싹 빠져버립니다. 결과는 딱딱하고 크고 내보내기 힘든 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장 운동의 저하입니다. 특히 40, 50대 이후로는 장을 움직이는 연동 운동이 약해집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이 겹치면 대장은 마치 게으른 고장난 기계처럼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장내 유익균 불균형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늘어납니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대장 환경이 나빠지고 변 보는 횟수가 적어지는 건 물론 장벽에 미세한 염증까지 생겨 변비가 악화됩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겹치면
아무리 물을 마시고 채소를 먹고 변비약을 써도 잠깐 나았다가 다시 변비가 오는 것에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이 근본 원인을 한 번에 잡는 방법, 특히 장내 환경을 회복시키고 대장 운동까지 정상화시키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것은 바로 유산균입니다. 아마 역시 또 유산균 얘기구나 하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번에 말씀드릴 건 그냥 유산균이 좋다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 딱 1분만 더 들어보세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산균이요? 그거 뻔한 답 아니에요? 저도 좋은 유산균 다 먹어봤는데 효과 없던데요? 실제로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 프리미엄 제품, 고가 제품, 심지어 10종 이상 혼합 유산균까지 먹어본 분들까지 변비나 장 건강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하소연하시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유산균이 나쁜 게 아니라 고르는 기준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진짜 장내 환경을 회복시켜줄 수 있고 장내 환경이 나아짐에 따라 대장 운동까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을 고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유산균도 종류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건 변비에 좋고 어떤 건 설사에 좋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균을 골라야 하는 거죠. 둘째,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야 효과를 냅니다. 위 속에 강한 위산이나 담즙에서 대부분 죽어버리면 아무리 비싼 거 수십 종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장 속에 먹을 게 없으면 들어간 유산균도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유산균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와 함께 먹는 게 중요하죠. 자, 제가 앞에서 변비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배변이 딱딱해지는 수분 부족 문제. 두 번째, 장이 게을러져서 변을 밀어내지 못하는 운동 저하 문제. 세 번째,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은 장내 환경의 불균형 문제.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변비가 쉽게 생기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세 가지 원인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유명한 유산균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가지 원인을 모두 잡아줄 수 있는 유산균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수분 부족 문제부터 볼게요. 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면 수분이 다 빠져서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이럴 때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나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같은 균이 장 속 발효를 활발하게 해서 변에 수분이 오래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변이 부드러워지고 힘 안 줘도 술술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장 운동 저하 문제입니다. 원래 장은 파도처럼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변을 앞으로 밀어줘야 하는데 이 힘이 약해지면 변이 중간에 딱 멈춰버립니다. 이럴 때는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이나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가 좋습니다. 이 균들은 장의 신경과 근육을 자극해서 게을러진 장이 다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장내 환경 불균형 문제입니다. 유해균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정착을 못하고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나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처럼 장 점막에 착 붙어서 오래 살아남는 균이 필요합니다. 이 균들이 유해균 증식을 막고 유익균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즉, 변비 해결의 핵심은 이 세 가지 원인을 동시에 잡는 유산균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유산균 다 먹어봤는데 효과 없더라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을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유산균 조합을 찾기 위해 여러 제품을 비교해보고 실제로 환자분들께 많은 제품을 권해드렸었는데요. 진짜 효과 있고 괜찮은 제품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직접 구매할 때는 가격도 중요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 가격 대비 가장 많이 효과를 본 제품이 있었습니다. 변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균, 게을러진 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균,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담은 제품. 이 유산균 제품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바로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유산균 먹으면서 생활 습관을 조금만 신경 쓰면 그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생활요법을 함께 하시면 유산균이 장에 훨씬 오래 그리고 더 힘있게 작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 물을 충분히 마시기. 유산균이 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려면 수분 환경이 필수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져서 장내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좋은 균들이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장을 깨우고 하루 종일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두 번째, 유산균의 먹이인 식이섬유 챙기기. 유산균은 그냥 들어가서 바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먹이가 있어야 잘 번식을 합니다. 그 먹이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식이섬유입니다. 채소, 해조류, 버섯, 콩류, 그리고 고구마 같은 식품을 매 끼니 한두 가지씩 곁들이면 유산균이 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나쁜 균을 밀어내는 힘이 강해집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배변 시간 만들기.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는 대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변이 안 나올 수 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시도하다 보면 장이 이 시간은 배변 시간이구나 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 습관이 잡히면 변비 재발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가벼운 걷기와 복부 스트레칭. 운동 부족은 장 운동 저하의 큰 원인입니다. 특히 하루 20-30분 가벼운 걷기만 해도 대장의 연동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또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면 중간중간에 무릎 당기기, 허리 비틀기 같은 간단한 복부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 작은 자극이 장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지키면서 알맞은 유산균을 복용하시면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좋은 균의 비율이 오래 유지돼서 변비뿐만 아니라 복부 더부룩함, 가스, 심지어 대변 냄새까지 개선됩니다. 결국 변비는 그냥 불편한 증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 건강,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원인과 이를 잡아주는 유산균, 생활습관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변비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에이, 또 뻔한 얘기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변비가 심할수록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약사로서 여러분이 변비 없는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은 제가 하나하나 꼭 읽고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변비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